을 하나 달고 나왔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금방 여기 정안 인터체인지 옆에 보물단지라는 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홍삼단 공장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애터미 오롯 식품 클러스터 공장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시장님 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첫 삽을 뜨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꽂았던 꽃 그냥 꽂고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려고요. 공장 크기는 대충 이 건물, 요 건물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도 이제 강당이 들어갑니다. 강당도 아마 이 강당의 한 2배 정도, 이런 이제 큰 강당이 들어가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착공하는 데가 10,000평 정도고요. 그 위에 바로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또 10,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또 주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20,000평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짓는데, 어떤 공장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맛의 달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고 선하게 음식을 만드는 분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잘 알아주지 않아 가지고 잘 안 팔린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우리 애터미 회원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우리 애터미 회원분들도 좋고 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그분에게도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맛의 달인 식당이라든가 업체를 저희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실으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애터미에서 실게 되면 양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그 조그마한 식당 또 조그마한 식품 업체에서 물량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시스템이 대개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적인 면에서도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포장 라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장을 하나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칸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10개, 20개 칸을 막아 놓고 한 칸씩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생산을 하세요.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품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이 되면은 이제 포장 라인은 한 라인으로 해서 거기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비할 돈이 없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우리 애터미가 투자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푼도 없다 그러면은 그럼 와가지고 일만 하세요, 이렇게 책임지고 사장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도 다 해가지고 다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유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제조를 할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조를 하시는, 특히 식품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채워서 같이 상생을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힌 그런 제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곰탕 드시고 계시나요? 네, 곰탕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한우뼈를 푹 과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몇 시간씩 그냥 푹 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이제 기름도 싹 걷어내고, 그러니까 정말 이 뿌여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이제
곰탕이 되는 거예요. 곰탕 국물만 갑니다. 어떤 분들 사진 보고요, 왜 소고기는 없나요? 뭐 이렇게 파도 없냐고 물어보시지. 그건 조리예요, 조리에. 그래서 곰탕 국물만 가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국수를 넣어가지고 끓이시던 뭐 또 어떤 조림을 할 때 쓰시던, 저는 라면 끓일 때 그 곰탕 국물에다 끓이거든요. 아, 끝내줍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애터미 감자라면하고 같이 끓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양면에서 조금 탄수화물 쪽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 곰탕 국물에다 끓이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단백질, 지방, 또 미네랄 뭐 이런 면에서 영양 밸런스도 맞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만 너무 좋아해서 고민인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곰탕 국물에다가 이렇게 끓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침에도 라면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라면 먹으면 회장님도 라면 드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안 먹는 건 절대로 안 팝니다. 예. 또 뭐 저희 껌도 파는데 회장님 껌도 씹으시나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저 껌도 잘 씹습니다. 예, 차에다가 두고 그 모양새는 별로 안 좋은데 건강에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껌 씹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떠는 거 있죠? 이렇게 다리 떠는 거 모양, 뭐 복 나간다고 다리 떨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에는 좋아요. 이게 혈액순환 시키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좀 떠세요, 이렇게. 예, 다리 좀 떠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리 떠는 거라든가 껌 씹는 거라든가, 껌을 씹으면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타액, 침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많이 도와줍니다. 현대인들이 급하게 이렇게 밥을 먹는 편들이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 효소 중에 하나인 요 타액이 부족해 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밥을 드셨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껌을 씹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일리톨 함량이 70%가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껌이에요. 굉장히 좋은 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질근질근 많이 씹으시기 바랍니다. 예. 스폰서 씹지 마시고, 예, 껌 씹으세요 그냥. 예. 그리고 침 뱉는 건 안 좋아요. 침은 다 삼키세요. 침은 너무나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삼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오늘 이 다단계판에 오신 거예요. 예, 모르고 오셨던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가 사실은 이 사고 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다단계 회사하고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하고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거, 오늘 긴장하고 계시는 분들 요것만 딱 배워 가시더라도요 이제 안심이 되실 거예요. 안심이.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개를 받으시면서 첫째, 내가 평소에 쓰던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사라고 그러면은 생돈이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내가 어디선가는 사던 거야. 화장품 사 쓰시죠? 샴푸 사 쓰시죠? 여기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필품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약, 칫솔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사서 쓰고 있는 건데, 자, 그런 걸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품질이 마음에 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써봐야 되겠죠. 써보세요. 예. 써보시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냐?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라도 가져오면은 저희는 다 현찰을 내드립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다가 가져올 때는요, 어차피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거의 다 쓰고 가져오세요. 아까우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던 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는 이제 현찰 다 내드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 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이제 평생 화장품, 치약 이런 거 공짜로 쓰는 법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다 쓰다가 빈 껍데기 가져와 가지고 돈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화장품 사고 치약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때요? 평생 공짜로 쓰겠죠?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들 안 하시더라고. 예, 참 착해요 보면은. 우리 애터미의 반품률이요, 보통 업계가 2%에서 4%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0.14%. 몇 배예요? 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잘못 주문했어. 내가 주문 안 한 게 잘못 눌러가지고 주문 안 한 게 왔어. 그래서 별 필요 없어가지고 그것만 반품한다든가 이런 건수들이 많아요. 실수하는 건수들이 0.14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 그러니까 꼭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반품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품을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써보는 거 써보실 수 있겠죠? 예, 써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써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기도 써보지 않으면은요, 어때요? 좋다는 얘기가 자신감 있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안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본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하면은 입이 자동으로 열려요. 나 얘기를 못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얘기를 못하는 분도요, 대개 보면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었더니 막 맛이 기가 막혀. 그럼 자동으로 열려갖고 얘기해요, 안 해요? 와, 거기 한번 다시 가자 막 너무너무 맛있더라. 어떤 영화를 봤어, 감동 진하게 받았어. 그럼 막 그 얘기 해주면서 와, 그 영화 한번 보라고 입이 열리죠. 그러니까 감동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바로 입이 얼만큼 열리냐예요. 자기 입이 안 열리는 분들, 잘 안 열리는 분들이 있죠? 없어요? 네. 잘 안 열리는 분들은요, 여는 방법이 있어요.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최소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써보고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는 좋다, 맞아,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써봤는데 좋은데, 분명히 좋은데 이게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 자기도 못 믿어.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둘은 믿어야 돼. 첫째는 자기를 좀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 회장 저 한번 믿어보자, 요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래도 혹시 한 놈이라도 있을까 모르겠다, 저놈 오늘 만난 저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사갔어, 반품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거는 믿어야지. 제가 그냥 믿을 수 없는데 야, 나 잘생겼으니까 믿어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뭐 농담도 못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지금 얘기를, 근거를 대고 있어요, 안 대고 있어요? 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사다 써보고 품질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객관적으로 이거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눈빛을 보니까 두 명은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성공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를 딱 해줄 때는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은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누구?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은 이건 좋은 거다. 남들이 안 좋다고 그래도 내가 써봤거든, 그러니까 좋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써보고도 이게 좋은데도 자기를 못 믿어. 진짜 좋은가 그러면서, 예,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등신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등신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똑똑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게 똑똑한 거예요. 나는 내가 써본 거 좋으면은 좋은 거야, 이렇게 딱 자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써보세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나와서 얘기하는 저 박한길이라는 회장이 저게 사기꾼인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그런 눈초리로 보고 계시잖아요.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저게 사기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사기꾼들이 원래 저 뺀질하게 생겨가지고 말도 잘해. 그러니까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하는 얘기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품해라 이거예요.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요 여러분들 다 저기 애터미 저 채널 애터미라는 방송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은 내용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 자료 딱 가지고 뭐 반품해 준다고 그러더니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팩트를, 사실을, 이걸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항상 그런가 저런가 뭐를 보고도 못 믿어. 이렇게 희미하게 살면은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똑부러지게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 야, 너 다단계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긴가민가 해. 야, 내가 확실하게 가서 들어봤다, 확인을 했다. 너 어떻게 확인하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써보라고 그러고 썼던 것도 가져오면 돈 내준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안 믿더라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에 대한 자신감이 딱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믿을 수 있어 그러면은 금방 또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품질은 확인이 됐어. 내가 평소에 다른 데서 사던 가격보다 비싼가 안 비싼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내가 치약을 마트에서 샀는데 지금 여기서 파는 2,900원 하는 치약이 정말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요 하나에 2,900원 해요, 이 치약이. 그러면은 자, 한 개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치약 중에서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900원이야. 그러면 싸요, 비싸요? 일단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전에 쓰던 치약하고 비교해서 딱 써보라 이거예요. 어느 거 쓸까? 이거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팩트를,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야, 그거 비싼 거 같은데?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이거 좋아. 그리고 이거는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없어도 돼요. 이 화장품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이게 화장품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돼요. 여기 프로폴리스도 들어가고 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몰라도 돼요. 뭐만 확실히 알면 되면
알면 되냐면은 이 제품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내가 지금까지 썼던 어떤 치약보다도 좋더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어떤 치약보다도 싸더라. 그래서 나는 이 치약을 평생 써야 되겠다. 이것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간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 간단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할 줄을 몰라.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던 거 어디 갔습니까? 할인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또 어디 이제 시장 이런 데서 사죠. 거기서 팔고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품질이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도 쌉니다. 이런 품질의 제품은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어요. 품질하고 가격을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먼저 해야 돼요? 품질. 왜? 여기다 물 담아가지고 팔면서 물 담아가지고 팔면서 더 싼 거 있더라. 그럼 돼야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칫솔 이게 990원이에요 990원 하는데 칫솔이요 100원짜리도 있어요. 목욕탕 가면은. 그렇죠? 그럼 그거는 한 번 쓰면은 다 뭐가 자빠져 버려. 그리고 그거는 진짜 비상 때 한 번 살살살 닦고 말아야 돼. 잇몸 다 나가요. 그렇죠? 예. 그런 칫솔은 100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시로 계속 쓸 수 있는 칫솔 중에 이만한 칫솔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100원짜리도 있던데 990원 안에 비싸네. 그건 바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100원짜리 계속 쓰든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100원씩 계속 쓰든지. 그게 싸요? 그건 멍청이지.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 회장님, 중국에는요 100원짜리 칫솔도 있는데요 어떻게 990원을 싸다고 하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도 100원짜리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답을 해줬는데, 아이고 참 손가락 품이 안 나오더라고. 자, 애터미에는 이런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우수한 제품들을 싸게 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과 가격과 품질을 보고, 저거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안 벌더라도 여기서 사서 쓰기만 하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소비자만 하더라도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소비자 하시면서 사업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저거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지,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 나는 더 좋은 거 더 싼데 알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도 하시지 마세요. 자기도 안 쓸 물건을 가지고 남한테 가가지고 좋다고 샀으라고 그러면은 그게 사기꾼이지 뭐예요. 뻥치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생겼다 무너지고 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한꺼번에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사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위에서 빨대로 다 빨아먹거든요. 그럼 밑에서는요 뭘 하냐면 외상으로 샀잖아요. 자, 198만 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월 할부로 긁었어.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되죠. 그렇죠? 예. 수당은 위에 있는 스폰서들은 이걸 벌써 대부분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산 사람은 10달 동안 20만 원씩을 변제를 해야 돼. 외상으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0만 원씩을 또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것도 혹시 안 할까 봐서 카드를 맡겨놔.
그러면은 오토쉽이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으로 매달 10만 원씩 안 사고 싶어도 안 살 수가 없도록 자동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없는 살림에 어떤 사람은 뭐 200만 원 긁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전기료 내기도 어렵고 애 급식비 주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30만 원이 매달 10달 동안 더 내야 돼. 숨가쁜 사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필요 이상으로 한꺼번에 물건을 사야만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 빨리 된대요. 누군가는요, 밑에서 총알바지 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돈, 불량한 사람들은 가세요. 불량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SMK라고 있었어요. 자석료 가지고 330만 원짜리 돌렸던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려한백이라는 회사가 110만 원씩 해서 그런 매출을 돌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0억, 700억까지도 매출이 떴어요. 지금은 한 달에 몇 억도 매출이 안 일어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LTL이라는 회사가 아직 살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도 한 달에 300억까지 매출이 떴어요. 그래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팔았어요. 올인원도 팔고 리포도 팔고 뭐 해서 이렇게 이제 브라 팬티 파는데 컬러별로 사이즈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2천만 원을 기본으로 카드로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에 다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2천만 원씩이나 샘플이라고 긁어가지고 다녔어요. 그 회사는 엄청 돈을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닥까지 내려가고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거의 포기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전에 팔아놨던 그 정수기 필터 교환해주는 그 매출밖에 없어요. 사업자들 거기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이너스티라고 해가지고 333만 원, 33만 원 세구자 해갖고 99만 원짜리를 치고 계속 가는 회사가 있었어요. 통신료를 무슨 한 달에 일시불로 99만 원을 내냔 말이에요. 그때 뭐 10만 원, 20만 원도 제대로 안 쓰던 시절에 통신카드라는 걸 사요. 싸지도 않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리더들이 이거를 위에서 다 수당으로 빨아먹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요,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초기 3년이. 그럼 3년 지나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청이. 그런데 또 말을 바꿔요. 초기 3년이 딱 지나고거나 하면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적정한 시기라고 또 말을 바꿔요. 그런데 대개는 그때쯤 되면 이제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를 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뭔가 사면은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수십 개가 생겼었어요. SMK, 월드라이센스, 다이너스티, L2L, 고려한백 뭐 해가지고 생겼는데 그런 회사들 지금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피해자들만 양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절대로 사지 마세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시라 이거예요. 떨어지면 다음 달에 사세요. 그리고 비싸면은 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사세요. 할인 매장이 더 좋고 더 싼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사시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냐고요? 응? 여러분들 손해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이 칫솔도요, 할인 매장에서 2,200원 팔던 거예요.
원 플러스 원 행사하면은요 1,600원 하던 거예요, 할인 매장에서. 근데 우리 990원에 팔아요. 그 대신에 2천만 개 이상 팔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팔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안 바꿔요, 그냥. 왜? 최고로 좋은 건데 뭐 자꾸 바꾸냐고. 그래서 자동화 걸어놓고 24시간 똑같은 걸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산 효율을 높여서 그 협력업체도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감자라면도요, 감자라면 할인 매장에서 팔아요. 근데 할인 매장보다 100원, 200원 우리가 싸게 판단 말이에요. 수프? 형식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 근데 맛이 거의 비슷해. 왜? 할인 매장에서 팔 때요, 이 업체가요 너무 잘 만들어서 판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업체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미 완성이 돼 있었어요, 품질 면에서. 그러니까 할인 매장보다 더 맛있지 않아요? 예. 막 또 제발 좀 뻥치지 마세요, 우리 애터미 회원들. 세상에 없는 라면이라고 할인 매장 가면 있어요. 감자라면이라고. 뻥치지 마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격이 싸, 100원, 200원이라도. 그런데 뭐를 주냐면 PV가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회원가입 해가지고 이거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되면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 팔고 있는 제품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그 달에 사세요. 저희 애터미에 이렇게 평균 매출액을 보면은요, 한 번 구매할 때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76,000원 정도를 구매를 하세요. 76,000원. 한 번 사가는 것이 평균 하루에 3만에서 4만 건 정도가 택배가 일어나요, 하루에. 자, 우리는 한꺼번에 사가는 것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할인 매장 가면 얼마 정도 사세요? 되게 뭐 그 정도 뭐 7만 원, 10만 원어치 사오잖아요. 그렇죠? 전에는요, 한 번 가면 한 15만 원어치씩 샀어요. 근데 요즘에 어려워져 가지고 많이씩들 안 산대. 그래가지고 두 당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우리 7만 6천 원이에요. 7만 6천 원 하는 그 금액이 그렇다고 이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10만 원, 뭐 198만 원, 또 뭐 11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위 매출 이렇게 보면은요, 다 달라. 12만 7천 원, 5만 8천 원 막 다 다르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7만 6천 원이 우리 회사의 평균 매출액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건이 100만 원 넘어가는 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진짜 찾기 어려워. 왜? 이 회사 초창기에요, 그런 매출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숫자가 하나 톡 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즉각 전화를 해가지고, 그건 잘 보이잖아요. 예? 쫙 돌리면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즉각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무슨 매출이에요? 어디다 할 건데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러면 이제 변명을 막 해요. 제가요, 뭐 해외에 어떤 사람이 막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요,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막 변명을 하고요. 어떤 분은요, 또 어떤 보험 사원이 선물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이렇게 팝니다. 확실해요? 이래가지고 확인이 되면 뭐 할 수 없죠. 저도 그렇게 팔았다는데. 그런데 하여간 이 정확한 이유를 못 대면은 당장에 반품하라고.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당신 저 시장 가가지고 시장 볼 때 말이야, 한 100만 원, 200만 원치씩 막 물건 사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거의 단속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안정이 돼 있어요. 자, 초창기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막 다른 다단계 회사에서 했던 버릇들 있잖아요. 망한 다단계 회사에서 그 버릇을 가져가고 여기서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수당이 빨리 된다고 그래요. 수당이 빨리 된다고. 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7만 6천 원어치씩 사는데, 필요한 것만 사는데 198만 원 짜리 막 사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당장에 수당을 받아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한 사람 들어오면은 수당은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10달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을 갚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20만 원 하고 또 자기도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10만 원씩을 오토십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래에 외상으로 끌어와가지고 수당 받으면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람 입장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들은요, 리더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요, 와, 자기도 리더 되는 줄 알아요. 순진에 빠져가지고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 여기서 돈을 많이 받는 거지, 여기는 위에서 많이 받는 만큼 꽝인 거예요. 언제 자기 밑에 요게 생겨가지고 요거 올려받냐고. 위로 많이 올려줄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요 밑에를 탄탄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어떤 회사는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12%를 줘요. 애터미에서는 얼마 줘요? 30만에 얼마 줘요? 6만 5천 원 주죠? 몇 프로예요? 22.5%? 몰라, 나 산수 못했다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자, 이렇게 받아요. 12% 받는 거 하고 22.5% 받는 거 하고 어디가 돈이 돼요? 우리는 밑으로 이렇게 돈이 되도록 내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 판매사라고 딱 되면은 또 수당이 나와요, 추가로.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나와. 그럼 42%를 주는 거예요. 소실적에 42%를 받아요, 판매사는. 그럼 여기서는 12% 받아. 이거 해가지고 견디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여기는 그 회사는 수당을 적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줘요. 35% 다 줘요. 우리도 주고. 그런데 위에다가 많이 주니까 요 밑에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가면 좋긴 하겠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요 밑에에 또 이렇게 매출을 쳐줄 사람을 엄청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 윗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적게 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끙끙 앓다가 주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그러니까 몇 년 가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2년, 3년, 4년, 5년 정도까지는 버티지만은 얼마 안 가가지고 무너질 때는 한 달, 두 달, 길게 가야 석 달 만에 바닥까지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회사들만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단계 하면 안 돼, 다단계 망했어. 실제로 다 망했거든요. 자, 오래 가고 노후 대책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이제 좋은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스카이를 나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S모 회사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한 50대까지는 잘 나가죠. 예, 중간에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 차장 못 올라가가지고. 자, 하여간 올라갔다고 쳐. 그러면 이사나 상무까지 올라가. 그럼 50대 중반이면 되게 미끄러지죠. 그렇죠? 그럼 50대 중반에 나왔어. 앞으로 몇 살까지 살아야 돼요? 100살이요? 예. 뭐 되게 90살까지는 살잖아요. 그렇죠? 예. 90살까지는 살아요. 그러면은 55세에서 90살까지 살려고 하면은 35년을 살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넣었더라도 국민연금이 200만 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자, 공무원을 했어. 300만 원대가 나온다 치자 이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옛날에 좀 기백 있게 살던 그 기분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진짜 쪽으로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제 친구들 보면 그러더라고. 제법 이렇게 잘 나가던 친구들도 보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 잘 안 만나. 왜? 누가 밥값 낼 것인가 눈치를 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2번 냈는데 저쪽에서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시키는 좀 그렇더라 그러면서 투덜투덜해. 그리고 어디로 가냐? 산으로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노후에도 좀 힘있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뭐 친척들 결혼식에 그러면 좀 축의금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냥 5만 원 줄까 3만 원 줄까 막 10만 원은 줘야 될 건데 왜 10만 원만 주냐고. 100만 원 500만 원 주지. 조카 결혼식인데 그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더구나 어려워. 그러면은 불러가지고 야 우선 이거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좀 주면 어떠냐고. 아니 막 큰아버지 되고 막 작은아버지 되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폼이 날 거 아니냐고. 고모 이모가 돼가지고 3만 원 줄까 5만 원 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눈 뻘게 가지고 예식장에 나타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귀한 조카가 있어. 그러면 그래 내 한 달 수당 여기다 좀 쓰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구만. 이거 몇 사람은 보니까 이거 벌어서 남주자예요.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또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줘보면은 주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그렇다고 또 끝나고 나가는데 회장님 나 돈 좀 줘보세요. 기쁨을 누리시게 기회를 드릴게요. 꼭 머리 나쁜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를 좀 여유 있게 보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4차 산업사회라고 그러죠.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된 거예요. 초연결 사회의 특징은요 연결을 잘 하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전 세계 10대 대기업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지금 5개 정도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도 플랫폼 비즈니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알리바바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뭐냐면은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해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지금 공장 해갖고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치겠는데 지금 농사 지어갖고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힘도 없어. 또 뼈골 빠져. 텃밭도 못 갖고요. 허리 아파가지고. 자, 뭐를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애터미는 이 플랫폼 즉 허브를 하는 거예요. 허브 중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있어요. 콜마도 있고 여러 이제 뭐 생산업체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다가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면은 회원들한테 판매를 하죠. 회원들한테. 그렇죠? 그럼 여기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는요 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여기는 개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단말기. 여러분 핸드폰 단말기 들고 다니죠? 터미널 들고 다니죠? 터미널은요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돈이 안 쌓여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돈이 나가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뭘 해보세요. 통화도 하고 막 뭐 다운받고 해보세요. 그럼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잖아요.
터미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허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될 거냐? 박한길이 너 혼자 다 해먹고 있구나. 우리는 터미널이 개털이라면서 개털이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시키고 회원을 가입시켜요. 그러면은 또 이 사람도 가입시키면은 이 공급하는 데가 있고 이 소비하는 데가 있잖아요. 공급과 소비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플랫폼 중에서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 바로 허브가 된다 하는 거예요. 허브가. 요 비즈니스를 지금 4차 산업 최첨단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처럼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전산도 해야지요, 회계도 해야죠, 세무도 해야죠, 물류도 해야죠, 뭐 마케팅도 해야 되죠.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 박한길이 네가 그런 거 잘하니까 여기 네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통키 베이스로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외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다를 받아갖고 제가 이런 거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를 하느냐? 이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연결사회다 이렇게 하이퍼 커넥티 소사이어티. 공부 못했다니까요. 아이가 스펠 틀리면 뭐 틀린 대로 뭐 찾아봐요 그냥. 네. 그래서 요게 초연결사예요. 요 스펠 다 몰라도 개념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스펠 몰라도 회장도 해먹고 있잖아. 지금 헷갈리는데 토요일날 지금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미치겠네. 박사과정 6학기 졸업시험 봐야 되는데 떨어지면 또 한 학기 더 해야 돼. 뭐 30년도 밀렸는데 뭐 한 학기 더 밀리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하여간 내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끈질기게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퍼 커넥티드 허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조직을 만들고 요게 공급자 서플라이어 내가 여기가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100만 원, 2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사서 쓰는 사람들로 만들면은 여기는 쓰고 여기는 그 다음은 안 써, 그 다음 안 써, 그 다음 안 써, 그 다음 안 써.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면 이게 배고파갖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달에 필요한 것만 사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할 물건 이상은 절대로 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사면은 그런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단 한 개도 살아남지 않고 다 망했는데 그 망하는 길을 애터미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초연결 사회의 중심이 되는 허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도요. 이거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요, 이치가 맞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대학원 나왔는데도 저런 게 꼭 된다는 거요 뭐요 하면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은 저거 책에 안 나왔는데 이러면서
왜? 책에 나온 거 옮겨 적는 거 잘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 나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맞아, 여기서 다 해주니까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여기에 조직이 생기면은 내가 중간에서 이게 허브 역할이 되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 연결의 정점에 있네? 이거 해볼 만한 비즈니스네? 그리고 이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연결된다면서 우와 하면서 머릿속에 막 이렇게 이제 뭉게구름이 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창의력이고 상상력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창의력 교육, 상상력 교육 막 시키는데 정작 자기 머릿속에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다냐 그러면서 머릿속은 멍청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돌대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 애터미가 노인들을 위한 노후 일자리로서 기가 막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법 괜찮았던 사람들,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인가 이런 분들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연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팍팍해요. 그럼 저 결혼들은 왜 그리 많이 하는지, 그렇죠? 축의금 나갈 게 많아.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몇 명씩 됐는지 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고.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친구들도 장인 장모 돌아가셨을 때는 좀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 장인 장모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지 부모님은 어렸을 때 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좀 연락하더라도 장인 장모 돌아가셨을 때는 그쪽 딸내미가 좀 하든지 뭐 하도록 좀 놔두고, 보지도 못한, 한 번도 소개도 안 하고 꼭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저는 뭐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보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사셔야 되는 분들은 엄청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길을 펴고 살려고 하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조금 여유를 부리려면 5천만 원은 있어야 돼. 여러분 좀 계산 좀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가끔 가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드리고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요.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도 여기 어머님 지금 96세신데 살아 계셔. 한 달에 750만 원씩 들어가 그냥. 왜? 간병인 2명 붙여놓고 이러니까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니까 옆에 사람이라도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또 따로 또 봉투 갖다 드려. 몇백만 원씩. 아이고, 노인네가 가만히 앉아갖고 돈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오는 놈마다 그냥 금방금방 다 줘버려. 그리고 또 전화하셔.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가 6.25 때 도망가가지고 누구 집에 숨었었는데 어떻게 하구나, 그 양반이 생각난다 야. 그러면 또 얼마 보내야 되는 거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냥 90이 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데도 막 돈이 많이 나가. 그러면은 그렇게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다 잘라야 되겠어요? 효자 아닌 사람들은 하지 말고, 저는 효자니까요 다 해드려. 그래, 그냥 어머니 평생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고 어디다가 기분 좋게 돈 못 쓰셨는데 한번 실컷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드리는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요 한이 없어.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 하나님께도 인도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전도도 했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울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좀 작심을 좀 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도 안 울 것 같아. 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래도 슬프겠죠. 어머니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이 맺혀가지고 우는 일은 없도록 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라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카드 하나 딱 드려. 어머니 가가지고 좀 긁으세요.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잘난 애들이 전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대기업 가가지고 벌고 있는데 공부 못했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버냐고 자기를 그냥 어디다가 딱 가다 놔. 여러분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못해도 애터미 회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허브 시스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은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공부 잘해야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아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제발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가게 내가지고 창업 좀 하지 마세요. 가게 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저 식당 하는 저 누구죠? 백종원인가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너무 많다. 좀 도태 좀 됐으면 좋겠다. 절반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지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지옥. 거기에 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나도 옆에 지나가다가 가게 보면은 아이고 나도 저런 가게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래 저 애터미에서 돈 벌면은요 식당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이구 그런 걸 등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지금 식당 하는 사람도 죽을 마시고 식당 하던 사람들 중에 때려치우고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터미 사업해갖고 돈 벌면 왜 멍청이 같이 그 식당을 하냐고. 그냥 누르랄라 그 돈 쓰지.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더 키워야지.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갈 만한 좋은 일자리가 없어. 애터미로 오면 돼요. 여기는 그냥 스펙도 안 따져. 그 스펙 쌓는 동안에 2년, 3년, 4년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스펙 쌓는 동안에 차라리 애터미 와가지고 바닥을 띄워 2년, 3년, 4년. 그게 나아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요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넘어가는 지금 30대들이 벌써 나왔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회사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대에서 2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이 이제 나올 거다. 그런 사람이 20명만 나오면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내가 다 해결한단 말이야. 해결이 돼버린다. 왜? 야 정말 되는구나 하고 벌떼처럼 몰려들 거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요 여기 안 있어요. 들고 밖으로 튀어. 동남아로, 중국으로, 남미로, 유럽 아직 안 들어갔네. 내가 거기 가서 자리 잡아야지 하면서 전 세계로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할매하고 할아버지들은 첫째는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 누구가 같이 안 가면은, 그리고 내리면은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그 공포감을 느끼고 해외로 안 나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다 나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애터미는 전 세계 어떤 시장에 가더라도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요 이 치약이 몇 g이었냐면요 지금은 200g이에요. 200g. 처음에 우리가 180g으로 출시를 했어요. 180g이라도요 2,900원이면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거를 200g으로 올렸느냐? 내가 미국 가서요 월마트에 가서 이 치약을 쫙 가면 저는 그런 데 가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치약 진열대 앞에 서 있는데 막 콜게이트라든가 뭐 이런 게요 너무 싸게 파는 거야. 야 우리가 여기서 관세 물고 들어오면은 야 이거 경쟁하겠나 싶으니까
그 치약을 이렇게 들고 서서 보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치약은 이거 세교 안 되겠네. 치약은 한국에서 밖에 못 하겠네. 어떡하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경쟁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200g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리더는 뭐 임승택 크라운이 그러더라고. 아니 회장님 그걸 왜 키워요? 지금도 싼데요. 아니 그 180g도 양이 많아가지고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한참 걸리는데 200g으로 또 늘려놓으면은 이게 지금 매출이 안 올라요. 아니 왜 이렇게 거꾸로 하세요? 우리 사업자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사업자 입장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품 가격이 싸면은요, 이게 막 물이 높은 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품 가격이 싸지 않으면요, 사업이 국제화는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국제 안 돼요.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대만 가가지고 수당체계 한번 풀어가지고 사업하자고 해보세요.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제품 보자고 그래요. 제품. 그래서 제품이 싸고 좋지 않으면요,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다른 회사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 한국 사람들은요, 남 욕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회사 욕하고 그러면 그런 모양이다 해. 그런데요, 다른 회사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요, 질색을 해요. 어떤 회사가 타이완에 나갔어. 우리 사업자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애더미가 막 수당도 17%에서 25%밖에 안 주고 17%에서 25%밖에 안 준대요. 거짓말이에요. 현금이 34. 몇 프로 나가요. 아이, 내 숫자를 이렇게 못 외워. 현금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센터피 엄청나게 나가고 막 임페리얼이 막 10억씩 가져가 버리니까 밑에가 막 요거밖에 안 된대. 제가 한수는 못해도요, 보세요. 임페리얼이 언제 나왔어요? 1조 매출이 가야 나오는 직급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1조 매출이야. 1조. 그 중에서 3,500억이 수당이에요. 그렇죠? 3,500억에서 10억이야. 1% 돼요, 안 돼요? 0.3%밖에 안 돼. 0.3%.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17% 25%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자, 임페리얼 저 10억 주는 거 없애버릴까요? 계속 놔둘까요? 아니 뭐 원하면 없앨게요. 없앨 수도 있지 뭐, 모든 사람이 원하면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학은 잘 못해도요, 임페리얼이 언제쯤 나올 거라는 것은 육감으로 알아. 육감으로 1조가 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제 매달 나올 수도 있고 막 한 달에 10명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매달 나올 것 같으면은 2조, 3조, 5조 올라가야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한 달에 10명 나와. 한 100조 가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당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당 체계가 정말 잘 만들어진 수당 체계예요. 밑쪽에다가 쫙 내려줘가지고 밑에서 돈이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지금 애터미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정되고 탄탄한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다고.
예, 수당을 적게 줘서 17% 25% 줘서 힘든 게 절대 아니에요. 왜 힘드냐? 원래 부자 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거저 먹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힘 안 드는 사람 있냐고. 애터미 회장인처럼 힘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 미치겠어. 코피 쏟고 끙끙하라. 지금 학교도 만들어야 되지, 막 인도에 고아원도 지어야 되지, 그러면서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세미나 해야 되지. 지금 토요일날 시험이라니까 머릿속에는 잔뜩 전공 3가지에다가 교수님들이 봐주지도 않아 요즘에는. 저 최순실이 딸인가 누구 깽판 치는 바람에 전에는 이렇게 머리 흰머리 나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오면 좀 봐준단 말이에요. 요즘에 일절 안 봐줘. 미치겠어 그냥. 그리고 박사과정 6학기에 무슨 수업이냐고요. 그냥 논문 쓰라고 논문 학기 그래요. 일반 학부도 저 4학년 2학기 되면은 그냥 학교 안 가도 이렇게 졸업장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밤 9시까지 수업하고 있어. 내가 여기 와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쪽으로 몰려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요, 와가지고 어떤 불평불만을 했냐면은 전부 그냥 할매,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친구야, 치약 얘기하고 야 화장품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거 우리 엄마가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이거는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젊은이들이 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에서 2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젊은이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되는구나, 젊은 사람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네 친구야, 네 엄마 좀 만나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팔려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어떤 선을 돌파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앞으로 애터미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로 우리 애터미가 퍼져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회사 비난하지 마세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만 회원들이요, 그 회사가 애터미를 막 비난하니까 니네 회사 얘기나 좀 해봐라, 왜 터미를 그렇게 비난하냐고 그러면서 등을 싹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사 설립해놨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 그래서 지금 해외 나가는 데마다 지금 나갔다고는 그러는데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현지 지사장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야, 그 회사 매출 좀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그 회사요? 철수한 것 같은데요? 철수 아직 안 했어.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철수해버린 듯이 매출이 안 일어나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당 체계 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수당 많이 준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제품이 얼마나 싸고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해외에서 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가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본 가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일본 시장 못 들었어요.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 몇 대 팔다가 그냥 아예 철수를 해버렸다고. 아모레 패시픽도 가가지고 일본에서는 제대로 못 팔아요. 화장품 못 팔아요 지금. 그 다음에 삼성 이름도 못 내밀어. 지금 뭘로 파냐면요, 갤럭시라고 그래가지고 삼성인지 아닌지 모르게 해가지고 지금 광고 때려갖고 몇 대 팔고 있어요. 진짜 몇 대 팔아. 조금밖에 못 팔아. 일본 시장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 시장에서 지금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품질 좋네, 가격 싸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큰 꿈을 애터미와 함께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